자, 이번 시간에는 공조기 냉난방 제어 중에서 냉방은 CDU, 즉 이제 냉매를 이용해서 이제 냉방을 하는 제어와, 그리고 난방은 전기 히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제어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건 요 난방 전기 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난방 전기 히터는 제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스텝 제어가 있고, 그리고 TPR 제어, SCR이라고도 하는데, 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텝 제어는 말 그대로 원스텝, 투스텝으로 해서 전기 히터에 전원을 스텝으로 공급을 하면서 난방을 하는 제어고, TPR 제어는 전력 조정기를 이용해서 히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해서 0에서 100%로 이렇게 출력을 주면서 난방을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금일은 제가 요 스텝 제어 방식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텝 제어 방식을. 그 다음 시간에는 요 TPR, 전력 조정기를 이용한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 실외기를 이용한, CDU를 이용한 냉방 제어 방식에 대해서 시퀀서러와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냉동기와 좀 비슷한 사이클을 가지면서 그거를 제어하는 시퀀서로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조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두 단인 정도 한 방에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잘 갖추어진다면 단번에 요거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오늘은 스텝 제어, 즉 이제 난방 스텝 제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공조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그리기는 좀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프라이 일단 다 필요 없고, 여기다 팬이 한 개 들어가겠죠. 이렇게 스프라이 팬이 들어갈 건데, 그럼 바람을 이렇게 SA로 불어넣어주겠죠. 여기는 사실 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전해기 방식은 오해가 될 수 있고 리턴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전해기 방식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리턴하기가 다 그려넣기가 좀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보통 이제 난방 제어기가 있고, 여기가 냉방 제어가 있겠죠. 그러면 요 난방 제어를 이제 전기 히터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터로 이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그림을 알고 계시고, 그럼 여기에 대한 전기 히터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봉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히터 봉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우측에 이제 그림도 같이 제가 첨부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삼상이면은 세 가닥이 나오고, 단상이면 두 가닥이 나오겠죠. 저는 일단 단상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볼게요. 세 가닥이면 또 복잡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이제 투스텝 제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텝 제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 히터에 이제 전기를 연결할 때는, 전기의 단자들을 연결할 때 봉이 4개다 그러면 각 이제 교변 형태로 요거 1번과 3번, 요게 1번, 2번, 3번, 4번이라 그러면 1번과 3번과 2번과 4번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와 요게 연결되고, 요거와 요렇게 연결되고, 요거와 요렇게 연결되고, 요거와 요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단자 처리를 하게 되면 요게 1번 원 스텝이 되고 투 스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1번 스텝에 전원을 넣었을 때는 1번과 3번에 이제 전기 히터가 공급이 되고, 2번 스텝이었을 때 2번과 4번에 전기 히터가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전기 파워 회로를 구성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거 삼상이든 단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싱글 라인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삼상으로 하게 된다고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파워, 메인 파워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차단기 관계 들어가겠죠. 요거는 무조건 히트하기 때문에 ELB를 써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죠. 히터는 누전이 됐을 때 바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저는 요 스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차단기 마그네트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MC1, MC2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뒤에 여기에 파워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럼 요게 원 스텝 전원이고 스텝 전이고 요게 투 스텝 전원이겠죠. 스텝 전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3상이 될 수도 있고 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상으로 그랬지만 이게 성글라인 4라인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파워 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 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전이라고 해서 1을 거쳐서 마그네트 1번과 마그네트 2번에 대한 부분들을 붙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1번 히터, 2번 히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스텝제의 파워 기본 회로입니다. 그러면 요 파워 기본 회로를 가지고 뭐가 구성이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온도 센서, 온도 컨트롤러나 온도 이제 제어기를 이용해서 TIC를 제어기를 이용해서 어떤 출력이 나간다고 했을 때 1번, 2번 계속 순번적으로 계속 1번이 움직이고 다음에 2번이 움직이게 되면 1번만 계속 동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게 계속 한다게 되면 1번만 히터를 계속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실제 이제 교본 제어를 이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교본제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베스펌프 교본제어에 이제 시킨스 회로를 한번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해서 요 히타도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1번 히타와 2번 히타가 순서적으로 돌다가 다음에는 2번 히타가 돌고 1번 히타가 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교본제어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난방제어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PLC를 이용해서 이제 온도 값을 뭐 20도에서 켜고 23도에 켰을 때 교본 제어를 응용을 해서 PLC 프로그램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이제 교본 제어의 구성이 가능하지만 저는 요 교본 제어를 히타 제어의 교본 제어를 저는 이제 저 컨트롤러와 시퀀스 회로를 이용해서 한번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워 에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걸 확인하시고, 요거는 이제 코일에 대한 부분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마그네트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전기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요 부분들에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전체적으로 다 지우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위에 간단하게 조그맣게 한 개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개 그림을 좀 그려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SF 펜이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가 히터라고 있다고 그렇게 요 그림을 요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히터 제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SF를 통과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히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프라이 쪽에 T를 한 개 박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구성이 돼서 요 온도 센서를 갖고 요 히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투스텝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을 두시고 저는 스퀀스 회로를 한 개 그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쭉 그려서 자, 먼저 저는 요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출력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T 관계에 들어가면 T가 자 여기는 이제 전원 이렇게 L과 N이 들어가겠죠. 전원 그럼 P가 들어가면 어떤 TIC 컨트롤러 관계 들어갈 겁니다. TIC 템퍼 인디케이터 컨트롤러라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IC 전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T가 이쪽으로 이제 온도 센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도 센서가 4에서 10mm가 될 수도 있고 PT 105mm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요 T 온도 센서가 이쪽으로 이제 TIC 쪽으로 연결되면 TIC에서 출력 접점이 나오는 형태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IC에서 이렇게 접점이라는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접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교본 제어 회로들을 한번 그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교본 제어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 센서가 이제 TIC로 들어가서 어떤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20도에 온이 되고 23도에 오프가 되라고 어떤 설정값을 이쪽에다 집어넣었다고 한다 그러면, 자, 20도에서 온이 됐을 때 1번, 릴레이 1번이 살고, 그리고 난 뒤에 23도에서 꺼지겠죠. 그 다음에 20도가 됐을 때는 다시 릴레이 2번이 살고, 꺼지는 이런 교본제 형태의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의 회로에 대한 운전 방식이나 제어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본제어, 배수펌프 교본제어를 참조를 하시면 요게 교본제어 회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걸 보시고 요거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좀 전에 파워 회로, 파워에서 투 스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교본 제어를 하실 때 릴레이 1번과 2번을 여기에 마그넷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할게요. R1에 A 해서 MC1 이게 스텝 1이겠죠. STEP 스텝 1이 되고 여기서 R2에 A 접점이 되면 MC2 이게 스텝 2가 될 겁니다. 스텝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본 제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죠. 자,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조건이 한 개 더 있을 겁니다. 조건이 뭐냐? 자, 한 개 스텝으로 해서 23도까지 못 올릴 수가 있잖아요. 못 올릴 수가 있는 못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1번이 계속 했는데 23도까지 안 올라가. 일정 시간이 되더라도. 그럼 안 올라가면 두 개를 다 이제 ON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타이머를 써서 그 부분을 구성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에 대한 어떤 타이머를 써서 저는 좀 모자란데 여기서 R1과 R2에 타이머를 한 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T. 타이머를 한 개 써서, 그러면 일정 수준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더라도, 요게 세팅을 하겠죠. 5분 동안이든, 3분이든, 5분이든,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떤, 1번이 살았는데, 5분 동안, 3분 동안 계속 이제 운전을 했는데, 한 개로 운전을 했는데, 히터가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면, 두 개 다 동작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개 다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추가적인 회로도를 요 위에다 조금 그리도록 할게요. 조금 뭐 그렇게 크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요 부분들 연결을 해서 요 부분들의 회로도를 한 개 그리게 되면 요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타이머 접점이 되겠죠. 타이머 접점에서 R4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릴레이브 4번이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정 수준 동안 이게 그 히터 온도가 안 올라가면은 1, 2, 4번이 붙어서 1번, 2번이 다 동작될 수 있도록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릴레이 한 개를 더 양쪽으로 이렇게 접점을 한 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릴레이 4의 A 접점이 되겠죠. R4의 A 접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자, 일정 수준 됐을 때 릴레이 4가 돼서 이제 두 개가 다 구성이, 릴레이 1, 2가 다 들어가서 온도를 올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올려서 23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요 TIC가 접점을 끊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타이머 전원과 이 타이머를 원 상태로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더 중요한 게 한 개 또 있습니다. 히터란 자체가 팬이 동작이 안 됐을 때 계속 동작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히터 자체에 요 근처에 온도 센서 한 개를 더 박습니다. 요게 이제 템포 스위치를 한 개 박습니다. 템포 스위치를 박아서 요 템포 스위치가 이제 일정 수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템포 스위치를 B접점을 여기에다 연결을 해서 요게 스위치입니다. 그럼 B접점 연결해서 요게 히터 바로 앞에다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 팬이 안 들어갔을 때도 이게 일정 수준 뭐 60도 10도 올라가면 요거를 자동적으로 안전장치로 차단시키는 그런 이제 접점 형태로 한 게 단자체를 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 B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시퀀스 회로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서프라이 팬이 돌아왔을 때만 요거가 동작을 하라 그러면 요 위에다가 이제 또 이제 서프라이 팬에 관련된 접점을 A 접점을 한 개 더 연결을 해서 이 구성을 해주면 실제 이제 팬만 돌아왔을 때 요 이제 시퀀스 회로가 이제 동작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것이 실제 이제 공조기 히타의 이제 투스텝 제어의 교본 제어의 회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히타 제어의 이 교본 제어를 하는 이유는 요런 거 스퀀서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요런 제어 자체를 어떤 PLC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 히타 제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스텝 제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조기 전기 히타 투스텝 제어의 교본 제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